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첩첩이 쌓인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다.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논밭이 펼쳐진 평화로운 곳이었다. 이 마을 끝자락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에는 27의 덕이라는 여인이 살았는데 남편이 몇 년 전에 죽고 말았다. 산에서 나무하다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덕이에게 남은 건 5살 어린 아들 도리뿐이었다. 덕이는 아직 어려서 아버지 얼굴을 기억 못했지만 밝고 해맑은 아이였다. 모든 어머니가 그렇겠지만 덕이도 그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넉넉하진 않았기 때문에 살림은 더 쪼들리고 힘들었다. 삭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산에서 나무를 캐다 팔았다. 그래도 끼니 때우기 빠듯했다. 그래도 덕이는 불평하지 않았다. 돌아, 밥 먹자. 엄마, 오늘도 나물이야? 응. 맛있지? 응. 도리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다.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됐다. 다른 건 바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덕이를 불쌍히 여겼다. 저 과부 참 딱하다. 그래도 성실하고 착해. 덕이는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났다. 이웃이 아프면 찾아가 도왔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걱정해줬다. 자기도 없는 살림에 남을 챙겼다. 그런데 이 마을에 덕이를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옥분이었다. 옥분은 덕이와 같은 마을에 살았다. 남편 칠복과 함께. 칠복은 몇 년 전 갑자기 돈을 벌어 땅을 사고 집을 넓혔다. 어디서 돈이 났는지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했으나 증거가 없으니 그러려니 했다. 옥분은 넉넉한 살인만큼 마음은 넉넉하지 않았다. 욕심이 많고 남의 것 탐내기를 좋아했다. 입이 험해서 마을 사람들 뒷담화를 즐겼다. 어쨌든 그런 옥분이 자신보다 난 것 없는 덕이를 왜 싫어할까? 덕이가 잘나서 아니다. 덕이는 가난한 과부였다. 사람들이 덕이 칭찬하는 것을 듣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덕이는 참 착해. 마음씨가 고와. 저런 며느리 두면 좋겠다. 그 말이 옥분 귀에 들릴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못된 신보가 고약하게 올라왔다. 가진 것도 없는 년을 뭘 안다고. 저 년 속내가 어떨지 누가 알아? 옥분은 틈만 나면 덕이를 욕했다. 어느 날이었다. 덕이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것을 옥분이 지나가다 보았다. 어머, 덕이 아니야? 덕이가 고개를 들었다. 네, 옥분 아주머니. 요즘 어떻게 살아? 밥은 먹고 다녀? 말은 걱정하는 듯 했으나 눈은 비웃고 있었다. 네, 그럭저럭요. 그럭저럭, 하긴 그 꼴로 뭘 먹겠어. 옥분이 코웃음 쳤다. 남편 복도 없지. 일찍 과부되고. 덕이는 못된 말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을 길었다. 아들은 어쩌려고 그래. 가난한 집에서 뭘 배우겠어. 그 말에 덕이의 손이 멈췄다. 아들 욕은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덕이는 어금니를 꽉 다물며 참았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긴. 네가 잘 살아야 고맙지. 옥분이 비웃으며 지나갔다. 덕이는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도리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엄마. 돌아. 덕이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참았다. 엄마,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덕이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다. 반드시 이 아이 굶기지 않고 키우리라.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우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이었다. 덕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걱정이 많았다. 쌀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내일은 뭘 먹이지? 모레는, 글피는. 한숨이 나왔다. 그때 도리가 잠꼬대를 했다. 엄마, 배고파. 덕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를 끌어안으며 생각했다. 내일 산에 가서 나물이라도 더 캐와야지.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다음 날 새벽. 덕이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났다. 도리는 아직 자고 있었다. 이웃집 할머니에게 도리를 맡기고 나물을 캐기 위해 산으로 향했다. 요즘 마을 근처는 나물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멀리 가야 했다. 깊은 산속으로. 덕이는 바구니를 들고 산길을 올랐다. 아침 안개가 자욱했다. 산새 소리가 들렸다. 이슬에 젖은 풀잎이 치마를 적셨다. 한참 산을 올랐을 때 나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덕이는 허리를 숙여 나물을 캤다. 고사리, 취나물, 두릅. 바구니가 조금씩 찼다. 조금만 더 캐자. 가득 차고 있는 바구니에 신이 난 덕이는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캐고 있었다. 한참 후 주위를 둘러보니 낯선 곳이었다. 분명 왔던 길인데 낯설었다. 나무들이 다르게 보였다. 여기가 어디지? 덕이는 두리번거렸다. 길을 잃은 것이다. 한참을 산을 헤매었지만 길을 찾지 못한 덕이는 겁이 덜컥 났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안개가 다시 끼기 시작했다. 도리가 기다리는데 덕이는 불안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갈수록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해는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어떡하지? 어떻게? 아득하게 두려워진 덕이는 큰 나무 밑에 쭈그려 앉았다. 산속에서 밤을 맞으면 짐승 때문에 위험했다. 덕이는 몸을 웅크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만 나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때였다. 저 앞에서 불빛이 보였다. 저게 뭐지? 푸르스름한 빛, 희미한 그것은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았다. 도깨비불이다. 덕이는 숨을 멈췄다. 어른들한테 들은 적 있었다. 밤에 산에서 저런 불 보면 도깨비가 있다고. 도망쳐야 하나. 그런데 어디로? 덕이는 굳은 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불빛이 덕이를 향해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곧 불빛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덕이의 눈이 커졌다. 키가 큰 존재. 덕이보다 머리 2개는 더 큰 것 같았다. 얼굴은 사람 같았으나 피부가 붉었다. 눈이 번뜩였다. 머리에는 뿔이 하나 솟아 있었다. 손에는 커다란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어이쿠, 사람이네. 도깨비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도깨비는 덕이를 보고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깊은 밤에 산속에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여자. 덕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덜덜 떨었다. 도깨비가 덕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야, 너 뭐야? 왜 여기 있어? 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나 나물 캐러 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나물, 이 깊은 산까지. 어쩌다 보니 도깨비가 덕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갑자기 방망이를 땅에 쿵 내려찍었다. 좋았어. 덕이가 화들짝 놀랐다. 오랜만에 사람 만났으니까 씨름 한 판 하자. 이기면 선물을 주지. 씨름이요. 그래, 씨름. 나 씨름 엄청 좋아해. 근데 요즘 사람들이 산에 안 와서 심심했거든. 도깨비가 신이 난 표정으로 말했다. 자, 어서 일어나. 한판 붙자. 덕이는 당황했다. 저는 씨름을 못합니다. 해본 적 없어요. 못하면 배우면 되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붙잡고 넘어뜨리면 돼. 도깨비님처럼 크고 힘센 분과 어떻게. 도깨비가 팔짱을 끼고 덕이를 내려다봤다. 그건 그렇네. 내가 너무 작긴 하다. 덕이는 살짝 안도했다. 하지만 도깨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난 심심하단 말이야. 오랜만에 사람 만났는데 그냥 보내기 아깝잖아. 도깨비가 턱을 긁적이며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씨름 말고 다른 거 하자. 내기. 내기 좋아해? 네, 내기요?
그래. 나 내기도 좋아해. 술 내기, 음식 내기, 뭐든 좋아. 도깨비가 눈을 반짝였다. 내가 이기면 너 내 소원 들어줘야 해. 덕이가 깜짝 놀랐다. 소원이요.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내가 이기고 나서 생각해보지 뭐. 덕이는 도깨비가 무엇을 요구할지 겁나서 생각에 빠져 있었다. 뭘 그렇게 무서워해. 잡아먹겠다는 거는 아니야. 덕이는 도깨비를 바라봤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장난꾸러기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내 소원도 들어줄게. 제가 원하는 거요? 그래. 뭐든. 도깨비 방망이로 못 만드는 게 없거든. 도깨비가 방망이를 흔들어 보였다. 금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뚝딱이면 돼. 덕이의 눈이 커졌다. 쌀, 옷, 금. 돌이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배고파. 저 방망이가 있으면 도리를 굶기지 않아도 된다. 덕이는 침을 꿀꺽 삼켰다. 무슨 내기요? 도깨비가 씩 웃었다. 오, 할 마음 있어. 먼저 들어보고요. 야, 너 겁도 없구나? 도깨비가 낄낄 웃었다. 좋아. 수수께끼다. 수수께끼 내기. 수수께끼요. 그래. 서로 문제 내고 못 맞히면 지는 거야. 도깨비가 손가락 3개를 펴 보였다. 3번. 3번 해서 2번 먼저 이기는 쪽이 승자. 어때? 덕이는 생각했다. 씨름은 절대 못 이긴다. 하지만 수수께끼라면, 힘이 아니라 머리싸움이라면, 덕이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다. 수수께끼도 잘 맞췄다. 좋습니다. 덕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깨비가 눈을 빛냈다. 오호, 용감하군. 좋아, 마음에 들어. 도깨비가 방망이를 옆에 내려놓고 덕이 앞에 털썩 앉았다. 그럼 시작하자. 첫 번째 문제는 내가 낼게. 덕이도 도깨비 앞에 앉았다. 두려웠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다. 도깨비가 턱을 괴고 생각하더니 말했다. 자, 문제다. 잘 들어. 덕이는 귀를 기울였다. 낮에는 죽고 밤에는 살아나며 소리는 없으되 온 세상을 덮는 것. 이게 뭐게? 덕이는 생각에 잠겼다. 낮에는 죽고 밤에는 살아난다. 소리 없이 온 세상을 덮는다. 뭘까? 해. 아니다. 해는 낮에 살아있으니까. 달은 세상을 덮지 않는다. 덕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쉽지 않았다. 도깨비가 낄낄 웃었다. 어때? 어렵지? 덕이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생각했다. 낮에는 죽고, 밤에는 살아나고. 그때 문득 떠올랐다. 밤마다 산에서 보던 것. 달이 뜨면 온 세상에 내려앉는 것. 그림자요. 그림자입니다. 낮에는 해가 있어야 생기지만 밤에는 달빛 아래 온 세상에 그림자가 덮이지요. 소리도 없고요. 도깨비가 눈을 껌뻑였다. 야, 맞췄네? 네. 도깨비가 머리를 긁적였다. 에이, 제법인데. 다음엔 더 어려운 거 낼게. 덕이는 속으로 안도했다. 일단 하나 맞췄다. 도깨비가 덕이를 쳐다봤다. 자, 이번엔 내 차례야. 나한테 문제 내봐. 덕이는 생각했다. 어떤 문제를 내야 할까? 너무 쉬우면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도깨비가 화낼 수 있고. 그때 문득 떠오른 문제가 있었다. 물으면 물을수록 커지고, 대답하면 대답할수록 작아지는 것. 이게 뭘까요? 도깨비가 고개를 갸웃했다. 물으면 커지고 대답하면 작아져. 네. 도깨비가 팔짱을 끼고 생각했다. 뭐지? 물으면 커지고. 한참을 생각했다. 모르겠는데. 정말요? 야, 답이 뭔데? 궁금증이요. 궁금증?
네. 물으면 물을수록 궁금한 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대답을 들으면 궁금증이 풀리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도깨비가 눈을 껌뻑였다. 오, 그렇네. 도깨비가 무릎을 탁 쳤다. 야, 너 똑똑하다. 도깨비가 낄낄 웃었다. 좋아, 좋아. 재밌는 걸. 이거 진짜 재밌다. 덕이는 조금 안심했다. 도깨비가 화내지 않았다. 지금까지 1대1이었다.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다. 도깨비가 눈을 빛냈다. 좋아. 마지막 문제다. 이번엔 어려운 거 낼 테니까 각오해. 덕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도깨비가 눈을 빛냈다. 좋아. 마지막 문제다. 이번엔 진짜 어려운 거야. 덕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 문제가 마지막이다. 이기면 원하는 걸 얻는다. 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도깨비가 말했다. 잘 들어. 덕이는 귀를 기울였다. 가면 달수록 멀어지고 멈추면 멈출수록 가까워지는 것. 그게 뭐게? 덕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가면 멀어지고 멈추면 가까워진다. 뭘까? 길? 아니다. 길은 가면 가까워지지 멀어지지 않는다. 시간은 멈출 수 없다. 덕이는 머리를 짜냈다. 도깨비가 씩 웃었다. 어때? 모르겠지. 잠깐만요. 덕이는 눈을 감았다. 가면 멀어지고, 멈추면 가까워지고. 마음? 사람 사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때 문득 도리 얼굴이 떠올랐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 도리가 말했다. 엄마, 빨리 와. 덕이가 대답했다. 응, 금방 올게. 금방 온다고 했는데. 지금 덕이는 산속에 있다. 집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집은 멀어진다. 멈추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덕이는 다시 생각했다. 가면 멀어지고 멈추면 가까워지고. 그때 번뜩 떠올랐다. 고향이요. 고향입니다. 떠나서 가면 갈수록 고향은 멀어지지요. 하지만 멈춰서 돌아보면 마음은 고향에 가까워지지요. 도깨비가 눈을 크게 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덕이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틀렸나? 도깨비가 입을 열었다. 야. 네. 그건 내 답이 아닌데. 덕이의 얼굴이 굳었다. 틀렸나요? 아니. 도깨비가 무릎을 탁 쳤다. 내 답이 더 좋아. 네. 내 답은 그냥 뒤통수였거든. 뒤로 가면 뒤통수가 멀어지고 멈추면 뒤통수가 가까워지니까. 도깨비가 낄낄 웃었다. 근데 내 답이 훨씬 낫다. 고향이라니. 야, 너 시인이야? 덕이는 멍했다. 그럼 제가 이긴 건가요?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이겼어. 덕이는 믿기지 않았다. 정말 이긴 건가? 도깨비가 일어서며 말했다. 약속은 약속이지. 도깨비는 거짓말 안 해. 도깨비가 옆에 있던 방망이를 들었다. 뭐 원하는 거 있어? 덕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원하는 것. 뭘 원해야 할까? 금, 쌀, 옷? 아니. 덕이는 입을 열었다. 저와 아들이 굶지 않게 해주세요. 굶지 않게. 네.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으면 돼요. 도깨비가 덕이를 빤히 쳐다봤다. 야, 너 욕심이 없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들 굶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서요. 도깨비가 한참 덕이를 바라봤다. 뭔가 묘한 표정이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그리운 것 같기도 하고. 좋아. 도깨비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주머니였다. 복주머니.
뭐예요? 복주머니. 이걸 저한테요. 그래. 내가 이겼으니까. 덕이는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걸. 귀하긴. 나한테 이런 거 여러 개야. 도깨비가 복주머니를 덕이 손에 쥐어줬다. 이걸로 필요한 거 만들어. 쌀 나와라 하면 쌀 나오고, 옷 나와라 하면 옷 나와. 덕이는 복주머니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꿈만 같았다. 대신 도깨비가 손가락을 세웠다. 하나만 기억해. 뭐요? 욕심 부리지 마. 필요한 만큼만 써.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욕심 부리면 안 좋은 일 생겨. 진짜야. 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도깨비가 씩 웃었다. 좋아. 마음에 들어, 너. 도깨비가 손을 흔들었다. 자, 이제 집에 가. 저쪽으로 쭉 가면 길 나와. 덕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됐어. 가봐. 덕이가 복주머니를 들고 돌아섰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다. 도깨비가 아직 서 있었다. 뭔가 쓸쓸해 보였다. 외로워 보였다. 덕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기요. 왜? 또 심심하면 놀러 오세요. 도깨비가 눈을 껌뻑였다. 뭐, 씨름은 못하지만 수수께끼는 또 할 수 있잖아요. 도깨비가 한참 덕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낄낄 웃었다. 야, 진짜 마음에 든다. 너. 덕이도 살짝 웃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너야말로. 덕이는 도깨비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었다. 정말로 길이 나왔다. 익숙한 산길이었다. 걸으면서 손에 들린 복주머니를 내려다봤다. 아직도 꿈만 같았다. 정말일까? 집에 가서 해봐야 알겠지. 동이틀 무렵 덕이는 집에 도착했다. 도리가 잠에서 깨어 울고 있었다. 이웃집 할머니가 달래고 있었다. 엄마. 도리가 덕이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엄마, 어디 갔었어? 무서웠어. 미안해. 돌아. 덕이가 아들을 꼭 안아줬다. 이제 안 그럴게. 걱정 끼쳐서 미안해. 이웃집 할머니가 말했다. 어휴, 밤새 어디 있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길을 잃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쳤 데는 없고. 네. 괜찮아요. 할머니가 돌아가고 덕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도리가 물었다. 엄마, 그거 뭐야? 덕이의 손에 들린 복주머니를 보고. 이건. 덕이는 잠깐 생각했다. 좋은 거야. 좋은 거. 응. 엄마가 얻어온 거야. 덕이는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복주머니를 내려다봤다. 진짜인지 확인해보자. 덕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쌀 나와라. 복주머니에서 빛이 났다. 그리고 바닥에 쌀이 쏟아졌다. 하얀 쌀. 윤기 나는 쌀. 덕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진짜네. 진짜야. 도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와, 쌀이다. 덕이는 쌀을 손으로 만져봤다. 진짜 쌀이었다. 돌아. 응. 오늘은 흰 쌀밥 해줄게. 도리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 응. 진짜. 덕이는 아들을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제 굶지 않아도 돼. 이제. 그날 이후 덕이의 삶이 달라졌다. 아침마다 쌀이 있었다. 반찬거리가 있었다. 도리에게 흰 쌀밥을 해줄 수 있었다. 엄마, 오늘도 쌀밥이야? 응. 우와, 좋아. 도리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덕이는 행복했다. 덕이는 도깨비한테 받은 복주머니를 늘 품에 품고 다녔다.
작은 주머니였다. 저고리 안에 넣으면 아무도 몰랐다. 도깨비의 말을 기억했다. 욕심 부리지 마. 필요한 만큼만 써. 덕이는 복주머니를 함부로 쓰지 않았다. 쌀이 떨어지면 하루치만 꺼냈다. 옷이 해지면 딱 한 벌만 만들었다. 금이나 은은 꺼내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만. 딱 그만큼만. 며칠 뒤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다. 덕이야, 그날 밤에 산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덕이는 눈을 반짝였다. 사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날 밤 일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으니까. 할머니, 사실은요. 그날 밤에 도깨비를 만났어요. 뭐? 도깨비. 할머니 눈이 커졌다. 네, 진짜예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도깨비불을 봤어요. 따라갔더니 진짜 도깨비가 있었어요. 덕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키가 이만큼 크고 눈이 번뜩번뜩하고 머리에 뿔이 있었어요. 덕이가 손짓 발짓을 해가며 설명했다. 그래서 무섭지 않았어. 처음엔 무서웠죠. 근데요, 도깨비가 저한테 씨름하자고 했어요. 씨름. 네. 근데 제가 여자라 힘이 없다고 했더니 수수께끼로 바꿔줬어요. 할머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수수께끼. 그래서 덕이가 웃으며 말했다. 도깨비가 문제를 냈는데요. 이런 거였어요. 낮에는 죽고 밤에는 살아나며 소리는 없으되 온 세상을 덮는 것. 이게 뭐게? 뭔데? 그림자요. 할머니가 무릎을 쳤다. 어머나, 그걸 맞췄어. 네, 도깨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문제를 냈죠. 덕이는 정말 즐거워 보였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물으면 물을수록 커지고 대답하면 대답할수록 작아지는 것. 이게 뭘까요? 뭔데? 궁금증이요. 할머니가 웃었다. 야, 너 똑똑하구나. 도깨비도 그렇게 말했어요. 낄낄 웃으면서 재밌다고 했어요. 덕이가 도깨비 흉내를 냈다. 야, 너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요. 할머니가 배를 잡고 웃었다. 그래서 이기고 어떻게 됐어? 덕이는 잠깐 말을 멈췄다. 복주머니 이야기는 할 수 없었다. 그건 비밀이었다. 그냥 살려줬어요. 집에 가라고 길 알려줬어요. 세상에 도깨비를 만나다니. 내가 복이 있는 거야. 그 이야기는 금세 마을에 퍼졌다. 저녁마다 마을 사람들이 덕이네 집에 모였다. 덕이야, 도깨비 이야기 또 해줘. 수수께끼 문제 모였어. 덕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도깨비 생김새, 수수께끼 내기, 도깨비가 낄낄 웃던 모습. 도깨비가요,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어요. 장난꾸러기 같았어요. 씨름 좋아하고, 내기 좋아하고. 진짜. 네. 심심했나 봐요. 사람 만나서 좋아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재미있어 했다. 야, 신기하다. 덕이가 용감하네. 도깨비가 의외로 귀여운 놈이었나 보네. 다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다. 옥분이었다. 옥분도 덕이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하지만 옥분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도깨비를 만났다.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이겼다. 그런데 그 뒤로 덕인의 살림이 갑자기 나아졌다. 우연일까?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옥분은 확신했다. 분명 뭔가 받은 거야. 덕이가 말 안 한 게 있다. 숨기는 게 있다. 다음 날 옥분은 덕이를 찾아갔다. 덕이야. 네, 옥분 아주머니. 옥분이 슬쩍 웃으며 말했다. 도깨비 이야기 재밌더라. 나한테도 좀 더 해줘. 덕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어제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지막 수수께끼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 네. 도깨비가 이런 문제를 냈어요.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멈추면 멈출수록 가까워지는 것. 이게 뭐게? 옥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뭔데? 고향이요. 떠나면 멀어지고 멈춰서 돌아보면 마음이 가까워지잖아요. 응, 그래. 옥부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말했다. 그건 됐고. 덕이가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옥분이 물었다. 이기면 뭐 받는 거 아니야? 네. 도깨비한테 이기면 뭔가 받는 거 아니냐고. 덕이는 잠깐 말을 멈췄다. 글쎄요. 도깨비가 뭔가 주긴 한다고 했어요. 옥분의 눈이 반짝였다. 뭔가, 뭘 주는데. 그건 도깨비 마음이래요. 뭘 줄지는 모른다고. 너는 뭐 받았어? 덕이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길만 알려달라고 했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었으니까요. 옥부는 덕이를 빤히 쳐다봤다. 믿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 도깨비 어디서 만났어? 산에서요. 깊은 산 속에서요. 밤에. 네. 밤에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옥분이 돌아갔다. 덕이는 불안했다. 옥분의 눈빛이 이상했다. 수수께끼 이야기엔 관심도 없고 받은 것만 물어봤다. 뭔가 꾸미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옥부는 집에서 남편 칠복에게 말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뭔데? 덕이가 산에서 도깨비를 만났대. 칠복이 코웃음 쳤다. 도깨비, 말도 안 돼. 진짜야. 마을 사람들도 다 들었어. 그래서 옥분이 눈을 빛냈다. 도깨비한테 이기면 뭔가 받을 수 있대. 그래서 덕이가 갑자기 잘 살게 된 거야. 칠복이 눈을 가늘게 떴다. 뭔가 받았다고? 분명해. 전연이 숨기고 있어. 옥분이 칠복 팔을 잡았다. 우리도 가자. 산에. 뭐. 도깨비 만나서 우리도 받자. 덕이보다 더 많이. 칠복이 잠시 생각했다. 도깨비가 씨름 좋아한다며? 응. 근데 수수께끼로 바꿀 수 있대. 수수께끼는 내가 하고 씨름은 내가 하면 되겠네. 칠복이 씩 웃었다. 좋아. 가보자. 옥분도 웃었다. 두고 봐라, 덕이. 우리가 더 많이 받을 거야. 며칠 뒤 어느 밤이었다. 옥분과 칠복은 몰래 산으로 향했다. 달이 밝았다. 산길이 어슴푸레 보였다. 옥분이 앞장서서 걸었다. 칠복이 뒤따랐다. 야, 진짜 도깨비가 있을까? 칠복이 투덜거렸다. 있어. 분명히 있어. 없으면 어쩔 건데. 있다니까. 덕이가 거짓말할 애가 아니야. 옥부는 확신에 차 있었다. 두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걸었다. 길이 점점 어두워졌다. 나무가 빽빽해졌다. 칠복이 불안해졌다. 야, 너무 깊이 온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가자. 그때였다. 저 앞에서 불빛이 보였다. 푸르스름한 빛.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았다. 옥분이 숨을 멈췄다. 저거 봐. 뭐야, 저게? 도깨비불이야. 두 사람은 불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숲속 빈터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키가 컸다. 피부가 붉었다. 머리에 뿔이 하나 솟아 있었다. 손에는 커다란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도깨비였다. 옥분과 칠복은 얼어붙었다. 진짜네. 칠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깨비가 고개를 들었다. 도깨비가 두 사람을 보더니 눈을 껌뻑였다. 이 밤에 사람이 둘이나, 그것도 부부. 옥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또 도깨비님,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고? 날 왜? 도깨비가 일어섰다. 옥분보다 머리 두 개는 더 컸다. 칠복이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도깨비가 씩 웃었다. 오랜만에 사람이 직접 찾아오네. 재밌군. 도깨비가 칠복을 쳐다봤다. 야, 너. 남자지? 좋아. 씨름하자. 도깨비가 방망이를 내려놓고 두 팔을 벌렸다. 어서 와. 한판 붙자. 칠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깨비 덩치가 장난이 아니었다. 팔뚝이 칠복 허벅지만 했다. 옥분이 급히 나섰다. 잠깐만요. 왜? 씨름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도깨비가 고개를 갸웃했다. 다른 거? 네. 수수께끼요. 수수께끼 내기. 도깨비가 눈을 껌뻑였다. 수수께끼 어디서 들었어? 그냥요. 수수께끼가 더 재밌지 않을까요? 도깨비가 턱을 긁적였다. 얼마 전에도 어떤 여자가 그러더니. 옥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덕이 말이 맞았다. 그래, 좋아. 수수께끼로 하지. 도깨비가 앉았다. 대신 규칙은 똑같아. 3번 내기에서 2번 이기는 쪽이 승자. 알겠지? 네. 옥분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칠복이 옆에 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씨름은 피했다. 도깨비가 말했다. 좋아. 첫 번째 문제. 잘 들어. 옥분과 칠복이 귀를 기울였다.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고 눈물을 흘리되 슬프지 않은 것. 이게 뭐게? 옥분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는다. 눈물을 흘린다. 뭐지? 옥분이 칠복을 쳐다봤다. 칠복도 멍한 표정이었다. 모르겠는데. 칠복이 속삭였다. 나도. 도깨비가 낄낄 웃었다. 시간 없어. 어서 대답해. 옥분이 급하게 말했다. 그거. 달. 아침에 태어나고 저녁에 죽고. 도깨비가 배를 잡고 웃었다. 아하. 닭이 눈물을 흘려? 땡. 그럼 뭔데요? 이슬이야. 아침에 생기고 저녁에 사라지잖아. 햇빛에 반짝이는 게 눈물 같고. 옥분이 입술을 깨물었다. 자, 이번엔 내 차례야. 나한테 문제 내봐. 옥분은 머리를 굴렸다. 어려운 문제를 내야 한다. 있어요. 뭔데? 다리가 넷인데 걷지 못하는 것. 이게 뭘까요? 도깨비가 코웃음 쳤다. 그거 상이잖아. 밥상, 책상. 다리 내짖는데 못 걷지. 옥분의 얼굴이 굳었다. 너무 쉬웠나? 도깨비가 씩 웃었다. 야, 이 정도 문제로 나한테 이기려고? 1대1이다. 좋아. 마지막 문제야. 도깨비가 눈을 빛냈다. 이번 건 어려워. 잘 들어. 옥분과 칠복이 긴장했다. 가질수록 무겁고 나눌수록 가벼운 것. 이게 뭐게? 옥분은 생각했다. 가질수록 무겁다. 나눌수록 가볍다. 돈은 나눠도 가벼워지지 않는다. 음식,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칠복이 속삭였다. 야, 뭔지 알아? 몰라. 너는? 나도 모르지. 도깨비가 손가락으로 땅을 톡톡 쳤다. 시간 없어. 옥분이 급하게 말했다. 금덩어리. 도깨비가 고개를 저었다. 땡. 그럼 뭔데요? 걱정이야. 걱정은 혼자 가지면 무겁고 나누면 가벼워지잖아. 옥분이 땅을 쳤다. 아, 그거였어? 맞췄어야지. 졌어, 너희. 도깨비가 일어섰다. 자, 약속대로 벌 받아야지.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벌이요? 당연하지. 내기에서 졌으니까. 칠복이 급히 말했다. 잠깐만요. 왜? 다시 하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더요.
도깨비가 고개를 갸웃했다. 다시. 안 돼. 내기는 한 번이야. 그럼. 칠복이 이를 악물었다. 씨름으로 하죠. 옥분이 깜짝 놀랐다. 여보, 수수께끼는 안 되겠어. 씨름으로 다시 하자고. 칠복이 도깨비 앞으로 나섰다. 나도 힘께나 쓰는 사람이요. 씨름이라면 자신 있소. 도깨비의 눈이 반짝였다. 오호. 씨름. 그렇소. 씨름으로 다시 붙자고. 도깨비가 씩 웃었다. 좋아. 마음에 드는군. 도깨비가 두 팔을 벌렸다. 어서 와. 한판 붙자. 칠복이 도깨비 앞에 섰다. 자세를 잡았다. 불안했다. 도깨비 덩치가 너무 컸다. 여보, 괜찮겠어. 걱정 마. 내가 젊었을 때 씨름 좀 했어. 칠복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씨름이 시작됐다. 칠복이 먼저 덤볐다. 도깨비 허리를 잡으려 했다. 그런데 꿈쩍도 안 했다. 뭐야? 칠복이 힘을 줬다. 있는 힘껏 밀었다. 도깨비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위처럼. 이게 다야? 도깨비가 웃었다. 더 세게 해봐. 칠복이 이를 악물었다. 온 힘을 다해 밀었다. 도깨비는 여전히 꿈쩍도 안 했다. 약하네. 도깨비가 한숨을 쉬었다. 내 차례다. 도깨비가 칠복 허리를 잡았다. 그리고 휙. 칠복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 으아. 쿵. 칠복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여보. 옥분이 비명을 질렀다. 칠복은 땅에 엎드려 끙끙 앓았다. 아이고, 허리야. 도깨비가 칠복을 내려다봤다. 이게 다야? 너 힘쓴다며. 칠복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다시. 좋아. 도깨비가 씩 웃었다. 이번엔 칠복이 달려들었다. 도깨비 다리를 잡으려 했다. 도깨비가 가볍게 옆으로 피했다. 칠복이 허공을 잡았다. 도깨비가 칠복 등을 툭 쳤다. 그것만으로 칠복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으악. 쿵. 또 넘어졌다. 약해. 너무 약해. 도깨비가 고개를 저었다. 이런 걸로 나한테 이기려고? 칠복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다. 옥분이 달려갔다. 여보, 괜찮아? 아이고, 허리, 다리. 칠복이 끙끙 앓았다. 도깨비가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수수께끼도 지고 씨름도 지고 두 번이나 졌네. 옥분이 벌벌 떨며 말했다. 도깨비님, 봐주세요. 한 번만요. 안 돼. 내기는 내기야. 도깨비의 눈이 차가워졌다. 벌 받아야지. 그 순간 옥분이 칠복을 잡아 끌었다. 여보, 뛰어. 뭐, 뛰라고. 옥분이 먼저 달렸다. 칠복도 허리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따라 뛰었다. 야, 어딜 가. 도깨비가 소리쳤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다.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나뭇가지에 걸리고 돌부리에 넘어지고.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빨리. 옥분이 소리쳤다. 뒤에서 도깨비 웃음소리가 들렸다. 크아하,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소름이 돋았다. 두 사람은 더 빨리 뛰었다. 얼마나 뛰었을까? 숲을 빠져나왔다. 마을이 보였다. 두 사람은 헐떡거리며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하하. 칠복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았어. 살았다. 옥분도 벽에 기대앉았다. 도망쳐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헐떡거렸다. 그런데 옥분이 문득 불안해졌다. 여보. 왜?
도깨비가 벌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도망쳤다고 끝일까? 칠복이 얼굴이 굳었다. 그야.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옥분과 칠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깨비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차가운 눈빛. 벌 받아야지 라던 목소리. 옥분이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여보, 도깨비가 쫓아오진 않겠지. 글쎄. 칠복도 불안했다. 도망쳤으니까 괜찮겠지. 아마. 하지만 확신이 없었다. 두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샜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다. 아무 일도 없었다. 옥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휴. 괜찮나 보다. 칠복도 몸을 일으켰다. 그래. 도깨비가 마을까지 쫓아오진 않나 봐.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도깨비를 만나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아니, 빈손이면 다행이다. 혼만 나고 왔다. 옥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다 덕이 때문이야. 뭐, 그년이 괜히 도깨비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헛걸음한 거잖아.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그년이 없었으면 우리가 산에 갈 일도 없었지. 옥분이 이를 갈았다. 그런데 말이야. 왜? 덕이는 분명 뭔가 받았어. 뭘? 몰라. 근데 도깨비 만나고 나서 갑자기 잘 살잖아. 분명 뭔가 있어. 칠복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거 훔치면 되겠네. 옥분이 눈을 반짝였다. 그래, 그거야. 우리가 도깨비한테 못 받았으니까 덕이한테서 뺐으면 되지. 옥분이 웃었다. 역시 여보야. 머리 좋아. 그날 밤, 옥분과 칠복은 몰래 덕이네 집으로 갔다. 마을이 고요했다. 다들 잠든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담장 밑에 숨었다. 덕이네 집은 작았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허름한 초가집이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런데 덕이가 아직 안 자고 있었다. 옥분이 칠복 팔을 잡았다. 잠깐. 저것 봐. 덕이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주머니였다. 옥분과 칠복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덕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쌀 나와라. 순간 주머니에서 빛이 났다. 그리고 바닥에 쌀이 쏟아졌다. 옥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칠복도 입을 벌렸다. 저게 뭐야? 도깨비한테 받은 거야. 저거였어. 옥분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덕이는 쌀을 쓸어 담고 주머니를 저고리 안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누웠다. 옥분이 속삭였다. 저거야. 저 주머니. 저거 훔치면 돼. 잠들 때까지 기다리자. 두 사람은 담장 밑에서 숨죽이고 기다렸다. 한참이 지났다. 덕이와 도리가 깊이 잠든 것 같았다. 칠복이 속삭였다. 내가 들어갈게. 너는 밖에서 망봐. 알았어. 조심해. 칠복이 살금살금 문을 열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다.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왔다. 덕이가 자고 있었다. 칠복은 숨을 죽이고 다가갔다. 덕이의 저고리가 머리맡에 있었다. 아까 주머니를 넣은 그 옷. 칠복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저고리 안을 더듬었다. 뭔가 잡혔다. 작은 주머니였다. 꺼내서 봤다. 달빛에 비춰봤다. 복주머니였다. 칠복의 눈이 반짝였다. 이거다. 칠복은 복주머니를 품에 넣었다. 그리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왔다. 옥분이 기다리고 있었다. 찾았어. 응. 이거야. 칠복이 복주머니를 보여줬다. 옥분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게 그거야? 응. 아까 본 거 맞아.
두 사람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옥분이 복주머니를 펼쳐봤다. 그냥 작은 주머니였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이게 진짜 맞아. 몰라. 해봐. 옥분이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쌀 나와라. 순간 복주머니에서 빛이 났다. 그리고 바닥에 쌀이 쏟아졌다. 하얀 쌀. 윤기 나는 쌀. 옥분의 입이 떡 벌어졌다. 세상에. 칠복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진짜잖아. 옥분이 다시 말했다. 금 나와라. 복주머니에서 빛이 났다. 바닥에 금덩어리가 굴러 나왔다. 번쩍번쩍 빛나는 금. 옥분이 비명을 질렀다. 됐어. 칠복이 금을 집어들었다. 진짜 금이야. 진짜. 옥분이 미친 듯이 웃었다. 은 나와라. 비단 나와라. 옷 나와라. 복주머니에서 계속 물건이 쏟아졌다. 은, 비단, 비싼 옷. 방 안이 보물로 가득 찼다. 옥분과 칠복은 서로 끌어안고 웃었다. 됐어. 우리가 해냈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두 사람은 밤새 복주머니를 썼다. 금, 은, 보석, 비단. 욕심껏. 끝없이. 더 많이. 옥분의 눈이 광기로 빛났다. 다음 날 아침. 덕이가 일어났다. 평소처럼 도리를 깨우고 아침을 준비하려 했다. 그런데 저고리를 입으려다 멈췄다. 품이 가벼웠다. 덕이의 얼굴이 굳었다. 복주머니가 없었다. 어디 갔지? 방 안을 뒤졌다. 이불 밑, 옷 사이, 구석구석. 없었다. 덕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밤새 누가 들어왔나? 덕이는 문을 살펴봤다. 잠기지 않았었다. 누군가 들어와서 가져간 거다. 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도깨비가 준 복주머니.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게 사라졌다. 옥분과 칠복은 복주머니로 며칠을 즐겼다. 금, 은, 비단, 보석. 원하는 것 마음껏 꺼냈다. 방 안이 보물로 가득 찼다. 이제 우리가 제일 부자야. 옥분이 금덩어리를 만지며 웃었다. 칠복도 흐뭇했다. 덕이년 덕분이네. 고마워해야 하나? 두 사람은 낄낄 웃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옥분이 불안해졌다. 여보. 왜? 덕이가 복주머니 없어진 거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 오해받을 거 아니야. 옥분이 손톱을 물어뜯었다. 난 이 금은 보화 못 놓아. 절대 못 놓아. 옥분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어떻게든 해야 해. 깔끔하게. 칠복이 옥분을 쳐다봤다. 깔끔하게. 응. 아무도 모르게. 칠복이 피식 웃었다. 덕이만 없어지면 되지. 옥분이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죽이자는 거야. 칠복이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내일 날씨 이야기하듯. 옥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침을 꿀꺽 삼켰다. 사람을 죽여? 왜? 무서워. 칠복이 음산하게 웃었다. 눈이 차가웠다. 당신한테 말 안 했는데. 뭘? 덕이 남편 죽인 게 나야. 옥분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몇 년 전에 산에서 칠복이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금 들고 있길래 빼앗으려고 밀었지. 낭떠러지에서. 칠복이 낄낄 웃었다. 간단했어. 아무도 모르고. 옥분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옆에 누워있던 남편이 살인자였다.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하지만 옥분은 금은 보화를 떠올렸다. 방 안에 가득한 금. 은.
비단. 이걸 포기해? 못해. 절대 못해. 옥분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덕이를 어떻게 할 건데? 칠복이 눈을 빛냈다. 역시 내 마누라야. 칠복이 옥분 어깨를 잡았다. 자는 것처럼 하면 돼. 조용히. 목을 누르면 끝이야. 아이는? 돌이? 그건 내버려둬. 어린애가 뭘 알겠어.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다. 하지만 금이 더 중요했다. 언제 가? 내일 밤. 칠복이 씩 웃었다. 내일이면 우리 세상이야. 옥분도 웃었다. 탐욕스러운 웃음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다음 날 밤, 옥분과 칠복은 다시 덕이네 집으로 갔다. 마을이 고요했다. 모두 잠든 시간. 두 사람은 살금살금 덕이네 집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었다. 잠기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덕이가 자고 있었다. 도리도 옆에서 새근새근. 칠복이 덕이 앞에 섰다.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끈이었다. 칠복이 낮게 웃었다. 이게 더 조용해. 옥분이 속삭였다. 빨리 해. 칠복이 덕이 목에 끈을 가져갔다. 그 순간 쾅. 문이 박차고 열렸다. 뭐야? 칠복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덕이도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누구야? 덕이가 소리쳤다. 눈앞에 칠복이 끈을 들고 서 있었다. 옥분이 옆에 있었다. 그리고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키가 컸다. 피부가 붉었다. 머리에 뿔이 솟아 있었다. 도깨비였다. 옥분이 비명을 질렀다. 도깨비. 칠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산에서 만났던 그 도깨비. 도망쳤던 그 도깨비. 덕이는 혼란스러웠다. 왜 칠복이 끈을 들고 있지? 왜 옥분이 여기 있지? 그리고 저 도깨비는? 도깨비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너희들. 어떻게 여기에? 칠복이 뒷걸음질 쳤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도깨비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복주머니 훔치고 이제 사람까지 죽이려고? 덕이의 눈이 커졌다. 복주머니 훔쳤다고? 도깨비님, 이게 무슨... 덕이가 말하려는데 도깨비가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잠깐. 먼저 이놈들 얘기부터. 도깨비가 칠복을 똑바로 쳐다봤다. 칠복. 또 사람 죽이려고? 칠복이 멈칫했다. 또라고 했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덕이가 숨을 멈췄다. 또 처음이 아니라고? 칠복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알지. 도깨비가 한 발 다가섰다. 몇 년 전, 이 산에서 금 때문에 사람 밀어버렸지. 덕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몇 년 전, 산에서 금. 설마. 칠복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건 낭떠러지에서 밀었지. 그리고 금 챙겨서 도망갔지. 도깨비의 눈이 번뜩였다. 기억나나, 칠복. 칠복이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이 부딪혔다. 내가 어떻게 아냐고. 도깨비가 씩 웃었다. 내가 그 사람이니까. 그때 내가 죽인 사람. 그게 나야. 도깨비가 말했다. 나요. 막동이요. 덕이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막동. 내 남편. 죽은 내 남편. 막동이라고요? 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도깨비가 덕이를 돌아봤다.
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막동이라고 했어요? 도깨비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덕이. 도깨비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부드럽고 익숙한 목소리. 나요. 막동이요. 덕이의 다리가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너 어떻게 돌아가셨잖아요. 산에서 떨어져서. 그래요. 죽었소. 도깨비가 덕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근데 눈을 감을 수가 없었소. 왜요? 당신이 걱정돼서. 도리가 걱정돼서. 도깨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붉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 생각뿐이었소. 덕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도깨비가 됐소. 당신 곁에 있고 싶어서. 여보. 덕이가 도깨비를 끌어안았다. 도깨비도 덕이를 안았다. 미안하오. 먼저 가서 미안하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덕이가 흐느꼈다. 살아 계셨구나. 이렇게라도. 그리고 덕이가 고개를 들었다. 칠복을 쳐다봤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당신이 우리 남편을 죽였어요? 칠복이 대답하지 못했다.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기만 했다. 왜요? 왜 죽였어요? 덕이가 소리쳤다. 금 때문에, 고작 금 때문에. 옥분이 울면서 빌었다. 저는 몰랐어요. 이 사람이 사람 죽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도깨비가 옥분을 쳐다봤다. 복주머니 훔친 건, 덕이 죽이려 한 건, 금 때문에 살인에 동조한 건? 옥분이 말문이 막혔다. 그건 내 죄야. 도깨비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옷자락이었다. 찢어진 저고리 조각. 이거 기억나, 칠복. 칠복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건. 내가 나를 절벽에서 밀었을 때 나뭇가지에 걸렸던 내 옷이야. 도깨비가 옷자락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증거요. 내 죄의 증거. 도깨비가 문을 가리켰다. 당장 꺼져. 다시는 이 마을에 발들이지 마라. 옥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칠복도 기어서 문을 향해 갔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도깨비가 말했다. 이 옷까지는 관가에 넘기겠다. 내 죄는 하늘이 안다. 옥분과 칠복은 기어서 문 밖으로 나갔다.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방 안에 덕이와 도깨비만 남았다. 도리는 무서워서 엄마 뒤에 숨어 있었다. 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당신이에요. 막동이 당신이에요. 도깨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요. 당신 남편 막동이요. 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깨비가 덕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크고 푸근한 몸이 작아 보였다. 미안하오. 먼저 가서 미안하오. 왜 말 안 했어요? 그때 산에서 만났을 때. 말하고 싶었소. 근데 도깨비가 고개를 숙였다. 이 꼴로 어떻게 말하겠소. 당신 남편이 도깨비가 됐다고. 덕이가 도깨비 손을 잡았다. 크고 투박한 손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바보야. 덕이가 울면서 말했다. 그래도 말해줬어야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도깨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붉은 피부 위로 눈물이 굴러내렸다. 나도 보고 싶었소. 그때 도리가 엄마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덕이가 도리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돌아, 인사드려. 누군데? 덕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야. 도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버지,
아버지는 죽었다며 도깨비가 도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높이를 맞췄다. 돌아. 네, 아버지다. 도리가 도깨비를 올려다봤다. 무섭게 생겼다. 크고 붉은 얼굴, 이마에 작은 뿔. 하지만 눈이 따뜻했다. 슬프고 그리운 눈. 진짜 아버지야? 그래, 진짜 아버지야. 도리가 작은 손을 뻗었다. 도깨비 얼굴을 만져봤다. 왜 이렇게 생겼어? 도깨비가 웃었다. 울면서 웃었다. 아버지가 좀 변했다. 무섭게 생겼어. 그래. 근데 눈은 안 무서워. 도리가 말했다. 눈은 따뜻해. 도깨비가 도리를 끌어안았다. 작은 아들을 두 팔로 감쌌다.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 많이 컸구나. 덕이도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세 식구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밤이 깊어갔다. 세 식구는 방 안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도깨비가 말했다. 그때 당신이 그랬소. 뭐려? 또 심심하면 놀러 오라고. 덕이가 그날 밤을 떠올렸다. 산속에서 헤어지기 전 쓸쓸해 보이는 도깨비에게 했던 말. 그 말 기억해요? 잊을 수 있겠소. 도깨비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 말 때문에 버텼소. 죽어서 도깨비가 되고 혼자 산속에서 지내면서. 여보, 당신이 또 오라고 했잖소. 그래서 기다렸소. 지켜봤소. 도깨비가 덕이 손을 잡았다. 수수께끼 낼 때 알아봤소. 당신인 줄.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무서웠소. 뭐가요? 당신이 무서워할까봐. 도깨비 된 남편이 징그러울까봐. 덕이가 도깨비를 끌어안았다. 바보. 이 바보야. 미안하오.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당신은 당신이에요. 도깨비가 덕이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도리가 물었다. 아버지, 이제 같이 살아. 도깨비가 도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못 산다. 왜?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야. 도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싫어. 같이 살자. 돌아. 이제 만났는데 왜 또 가? 도깨비가 도리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래도 도깨비는 사람들과 같이 못 살아. 해가 뜨면 사라져야 해. 덕이가 물었다. 정말 가야 해요? 그래야 하오. 도깨비가 창문을 바라봤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날이 새면 떠나야 하오. 덕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다시는 못 봐요? 도깨비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오. 하지만 언젠가 당신도 이승을 떠나는 날이 오겠지. 도깨비가 덕이 손을 꼭 잡았다. 그때 다시 만날이다. 저승에서. 여보. 그때는 이런 흉한 모습 아니요. 그때는 그냥 막동이요. 덕이가 울면서 웃었다. 바보. 지금도 그냥 막동이에요. 창문으로 붉은 빛이 들어왔다. 해가 뜨고 있었다. 도깨비가 천천히 일어섰다. 가야겠소. 벌써요? 해가 뜨오. 도깨비가 도리 앞에 섰다. 돌아. 응. 아버지 말 잘 들어. 아버지가 가는데 어떡해. 엄마 말이다. 엄마 말 잘 듣고 씩씩하게 잘 알아. 싫어. 아버지 가지 마. 도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도깨비가 도리를 끌어안았다. 울지 마라.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본다. 진짜. 그래. 진짜. 도깨비가 도리 머리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덕이를 바라봤다. 당신. 네. 고마웠소. 내 아내여서. 저야말로요. 행복하게 사시오.
돌이 잘 키우고 당신도 편히 가세요. 도깨비가 문을 열었다. 밖에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도깨비가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웃고 있었다. 눈물 흘리면서 웃고 있었다. 잘 있소. 잘 가요. 여보. 도깨비가 햇살 속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몸이 점점 투명해졌다. 빛이 됐다. 그리고 사라졌다. 덕이와 도리는 빈 마당을 바라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누군가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그날 이후 옥분과 칠복은 마을에서 쫓겨났다. 도깨비가 남긴 옷가지가 증거가 됐다. 칠복은 살인죄로 잡혀갔다. 옥분과 칠복의 많은 보물은 그건 모두 모래가 되어 있었다. 욕심부리면 벌을 받는다는 도깨비의 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옥분은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됐다. 욕심의 끝은 파멸이었다. 덕이는 도리와 함께 살았다. 복주머니는 다시 돌아왔다. 도깨비가 떠나면서 마당에 놓고 갔다. 덕이는 예전처럼 욕심내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만 썼다.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줬다. 도리는 무럭무럭 자랐다. 씩씩한 청년이 됐다. 엄마. 왜? 아버지 생각나. 나도. 아버지가 보고 있을까? 덕이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 마치 누군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보고 있을 거야. 진짜. 그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 덕이가 웃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다. 자, 여기까지가 끝났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도깨비. 알고 보니 죽은 남편이었네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군요. 죽어서도 아내와 자식 걱정하는 남편. 그리운 마음이 도깨비가 되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하죠. 이 이야기가 그 증거예요. 욕심 많은 옥분 부부는 망했고 착하게 산 덕이는 행복하게 살았대요. 권선징악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